안녕하세요, 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바늘 이야기에서 나온 리티 요클 스웨터입니다. 작년에 예쁘다고 생각해둔 캐스케이드 220 실이 있는데요. 넥타린 색이 네 타레밖에 없어서 어떤 걸 뜰까 고민하다가 요클 스웨터 도안을 발견하고 내추럴 색을 배색하는 걸로 했습니다. 연말에 여행을 가게 돼서 하루 전날 급하게 캐스트온을 하고 프로젝트 백에 챙겨갔습니다. 요클 스웨터는 뒷판부터 떠서 앞쪽 어깨를 주어 앞판을 뜬 후에 앞과 뒤를 연결해주는 방식의 탑다운 스웨터인데요. 배색이 소매 분리 전에 끝나는 디자인입니다. 저는 이번에 가로 배색, 인타르시아를 처음 해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실만 잘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 직접 뜨고 나니까 배색할 실을 뒤에서 앞으로 잘 걸어줘야 되고 장력도 고르게 하게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영상에 나오긴 하는데 장력을 고르게 해서 뜨는 게 쉽지 않았어요. 특히 실 바꾸는 부분에서 자꾸 늘어지는 것 같아서 몇 번씩 풀고 다시 뜨니까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렸고요. 단순한 메리아스 뜨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색이 들어가니까 같은 메리아스 뜨기가 아닌 느낌이더라고요. 캐스케이드는 뜨는 맛이 좋은 실이라는 평을 많이 받아서 뜨기 전부터 기대가 컸습니다. 사실 뜨내기일 때 무작정 색이 예뻐서 사둔 캐스케이드는 이것 말고도 더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다음 프로젝트에도 캐스케이드를 쓸 예정입니다. 사실 이번 여행 때 쓰려고 누가바니츠에서 트래블백도 샀는데 대짜를 샀더니 너무 커서 그냥 평소에 들고 다니는 작은 프로젝트 파우치에 넣어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뜨개 로망인 기내뜨기를 영상으로 찍게 돼서 너무 설렜는데요. 기내 조명을 끄기 전이라 주황빛이 돌아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얀홀더도 없고 배색도 해야 하다 보니까 실이 자꾸 엉켜서 한 단 뜰 때마다 안 엉키게 풀어주느라 좀 귀찮더라고요. 왜 인타르시아 보빈을 사용하는지 알았습니다. 사실 여행 전날 핸드메이드 페어에서 제가 보빈을 사긴 샀거든요. 근데 그냥 파우치에 실 2개가 다 들어가길래 그냥 냅다 들고 왔더니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가로 배색할 때는 꼭 보빈을 사용해 봐야겠어요. 제가 다녀온 곳은 대만의 타이중인데요. 타이중에도 뜨개샵이 있다는 정보를 출발 전에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려고 했는데 여행 중에 생긴 여러 이슈들 그리고 에피소드들이 있어서 뜨개샵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제가 한국에 있는 뜨개샵도 아직 못 가본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곳들부터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내 조명이 꺼진 상태라서 이제 자연광을 받은 편물 상태가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뽀송뽀송한 느낌의 편물이라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행지에서는 뜨개를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행 뜨개 영상이 갈 때 비행기에서 뜬 영상이랑 올 때 이렇게 뜬 영상이 전부입니다. 사실 나중에는 도안에서 배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냥 외우고 도안을 안 보고 떴습니다. 일정하게 줄어드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모양이라 그 횟수는 불규칙적이긴 했지만 핸드폰으로 도안을 보기에는 화면이 너무 작아서 그냥 5단씩 외우고 뜨는 걸 반복했습니다. 여행 내내 뜨개를 전혀 못해서 갈 때랑 올 때 편물 크기가 거의 똑같네요. 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 프로젝트 백을 캐리어 구석에 넣어놓고 사실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녀온 곳은 타이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소소하고 아기자기한 도시여서 재밌게 여행을 했어요. 음식도 정말 맛있어서 야시장에서 먹은 지파이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이제 양쪽 어깨를 떠 내려갈 차례입니다. 사실 전날 밤에 양쪽을 다 뜨고 목까지 이어줬는데 뭔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찬찬히 살펴봤더니 제가 중간에 코 늘림해야 하는 한 10단 정도를 아예 통째로 빼먹은 거예요. 그것도 양쪽 다 빼먹은 상태라서 어쩐지 내가 이렇게 빨리 앞판을 다 뜰 리가 없는데 하면서 목을 이어줬거든요. 다행히 제가 코 늘림 전까지는 마커를 걸어둬서 거기까지는 살려놓고 늘림을 시작하는 부분까지만 풀러서 다시 떴습니다. 이번에도 느꼈지만 뜨개에서 프루시오는 그냥 숙명인 것 같아요. 이날은 결혼식을 다녀오고 다음 약속 장소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면서 뜨개를 했는데요. 이날 정말 춥다고 해서 안에 여러 겹을 껴입고 벨벳 니트까지 입었더니 실을 잡고 있는데 너무 더운 거 있죠? 여름에는 뜨개를 어떻게 했는지 정말 기억도 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어깨와 앞판을 이어주고 바로 소매 분리까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메인 색상 실로 무한 겉뜨기를 할 차례인데요. 앞뒷판을 다 뜨고 소매 분리 구간부터 한 5cm 정도 뜰 때까지도 메인 색상 실 한 타래를 다 못 썼어요. 이 캐스케이드 220이 220m라고 들었는데 은근히 무한 메리아스만 하니까 꽤 길더라고요. 직전에는 무늬 있는 옷을 떠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은근히 실이 넉넉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뜨개 옷을 자주 입는 편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뜬 옷 중에는 세일러 카라 풀오버만 한 3번 정도 입었고 나머지는 그대로 옷장에 보관 중입니다. 올리 가디건은 조만간 한번 입을 예정이에요. 뜰 때는 정말 재밌게 뜨는데 막상 입을까 하면 손이 잘 안 가기도 하고 입었을 때 핏이 예쁘게 좋게 나오는 옷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를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핏이 좋은 니트를 만들어 보기인데요. 그래서 아직 도안을 고르지는 않았지만 다들 많이 말씀해 주시는 뿌띠니트님이 만드신 옷을 만들어 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배색 뒷면은 이런 모양인데요. 사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떴습니다. 장력 조절을 잘 못해서 앞판에서 보면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긴 한데 처음이니까 그냥 기세로 밀어 붙여봤습니다. 뜨개핑 여러분, 절대 손톱 옆에 생긴 거스럼이 막 뜯지 마세요. 제가 생각 없이 뜯었다가 염증이 심해져서 정형외과 가고 바늘로 째고 고름 빼고 항생제 주사도 이틀 동안이나 맞았어요. 더 심해지면 혈관을 타고 염증이 올라가서 입원까지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바늘을 잡을 수가 없어서 뜨개를 며칠 못했는데요. 좀 괜찮아지고 나서는 바로 바늘을 잡았습니다. 몸통 무매 구간은 지루해서 미루게 되는데 못하게 되니까 더 뜨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배색 부분은 역시나 좀 못생겨서 아쉽긴 하네요. 제 배색 추구미는 수민님의 바질 스웨터인데 바질 스웨터를 뜰 수 있을 때까지 빡세게 연습해야겠어요. 몸통을 끝내고 소매뜨기에 돌입했는데 경사뜨기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소매산을 따로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소매산을 조절할 때 경사뜨기로 조절하는 것 같았습니다. 입었을 때 소매산이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디지털 단수 체크기를 끼고 뜨니까 단수 확인할 때 정말 편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소매를 뜰 때 쇼팁이랑 주로 40cm 케이블을 사용해요. 쇼팁 세트에 들어있던 케이블은 자기 주장도 너무 강하고 진짜 좀 짧아서 처음에는 뜨기가 좀 어렵게 느껴져서요. 그래서 40cm를 사용을 하는데 소매를 거의 다 뜰 때쯤이 되면 이 40cm 케이블도 길게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그 구간은 조금만 참으면 되는 게 대부분이라 그냥 참고 뜨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2인치 쇼팁만 있는데 나중에 여력이 되면 3인치도 한번 사용해서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니티 요쿨 스웨터는 몸통 배색이 끝나는 구간이 딱 소매 시작 부분과 맞물려서 양팔은 배색을 신경 쓰지 않고 각각 뜨던 실로 뜨면 되는 게 편했습니다. 넥밴드는 겹단인데 여기까지 배색이 들어가서 원통이 아닌 평면으로 뜨고 나중에 벌어진 부분을 이어줘야 합니다. 당연히 원통 뜨기일 줄 알았는데 평면 뜨기라서 좀 당황했지만 크게 다를 건 없었고요. 그럼 이제 넥밴드를 이어주고 실 정리를 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개를 하기 전에는 인타르시아는 양말 브랜드일 뿐이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뜨개 배색 기법이라는 걸 새로 알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은 마무리가 착샷이 아닙니다. 왜냐면 겹단으로 마무리할 때 많이 늘려서 이제 마무리를 해줬어야 하는데 제가 그 과정을 빼먹고 마무리를 해서 머리가 들어가지 않는 굉장히 슬픈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좀 한참 웃었어요. 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은 이 정도에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소소한 제 니팅 로그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프로젝트 영상에서 만나요.